김수민의 뉴스 밑장 지방의원의 세계 최종편. 네, 반갑습니다. 지방의원의 세계 지난 편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안 중심으로 접근을 했고 10대 사건 및 사안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는 5번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남은 5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폐기물 수거 업무와 비정규직 조례입니다. 제가 지난 예전에 에피소드가 있었죠. 폐기물 수거 미화원은 왜 사기업체 소속인가? 그 에피소드에 많은 얘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배출하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이렇게 보통 배출을 하는데 구미시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 생활 쓰레기하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 때부터 사기업체가 하고 있었어요. 미화원을 직접 시가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체에다가 줘서 그쪽의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 폐기물은 환경 미화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를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일단 시범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사기업체가 하는 걸로. 근데 이게 예산 심사 때 걸러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낙동강변 개발 사업 그 예산이 올라왔던 2011년 12월이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기도 했고 그것 말고도 몇 가지 굉장한 쟁점 사업들이 있었어요. 쟁점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도 있고 제가 있던 상임위의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결특위위원도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다 들여다봤었어야 하는 건 맞죠. 근데 제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그러다가 또 다른 의원들도 다 놓쳤어요. 의원들 중에 이걸 인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책임이겠지만 이 사실은 어떤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줄 때는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려야 돼요. 어느 업체에서 맡을 건지는 의회가 결정하지 않지만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의안을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상으로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과 위탁의 차이 이거 뭐 말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대략 감은 오실 수 있어요. 위탁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딱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자 네가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위탁이고 대행은 야 이거 네가 해 이런 느낌의 차이죠. 야 네가 해 빨리 이거 네가 해. 그래서 대행이 이제 위탁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맡기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그리고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예산안부터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구미시 전역의 재활용 쓰레기나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거였다면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일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얼핏 봐가지고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왜 놓쳤지 하면서 자기는 연구 용역 예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실제로 연구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얼마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산정하거든요. 뭐 쓰레기 규모는 얼마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 예측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을 하는데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변명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집행부도 신규 사업 예산을 올릴 때는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의원들한테. 제가 그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안 했습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거죠. 신규 사업이면 깎일까 봐 걱정이 돼서 보통 합니다. 근데 설명 안 했어요. 건너뛰려고 한 거죠.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6개월쯤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소식을 듣고 문의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왜 민감해하냐면 본인들 일자리가 외주화되고 비정규직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 수가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조에도 타격이 옵니다. 노조 조합원이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 상근자를 두는 타임오프 제도죠. 상근자를 둘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근자 없어져도 뭐 노조가 굴러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 조합원들 몇몇은 그 뭐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 왜 이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그 노동자 입장에서 뭐 노조 상근자 이 문제를 건너뛰어서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나섰어야 됐는데 제가 찾아낸 방법은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로 개정을 해서 폐기물 재활용하고 이제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건 시가 직영한다라고 조례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시도했던 사례가. 조례에 들어가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때 막 또 구미시의회 의장단 선거, 하반기 의장단 선거 이런 게 막 맞물려가지고 제가 그때 의장 후보들한테 막 집요하게 러브콜을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찍으면 되니까. 그 얘기도 진짜 재밌는데 의장단 선거 얘기도. 이거 진짜 재밌는데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사실 내심 누굴 찍을지는 결정을 했는데 끝까지 제가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표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뭐 약속도 받아내고 했었습니다. 특히 낙동강변 개발 사업 그거 반대하겠다. 자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의장 파가 있잖아요. 의장 후보 주변에 의원이 뭐 작게는 5명 정도 많게는 10명 가까이 파가 있는데 이쪽을 다 설득을 해놨으니까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근데 그걸 약속을 내가 양쪽한테 다 받아낸 거지. 네, 그럼 내가 그래서 근데 나름의 다른 기준들을 종합해서 이제 찍을 후보는 정해놨는데 그때 얘기를 내가 했었어야 해. 후회를 합니다. 의장 후보 내가 찍기로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환경미화원 이거 외주화 막는 조례에 발의할 거니까 빨리 이거 상정시켜달라. 의장 되자마자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갈 수 있도록 빨리 상정시켜달라고. 예, 그렇게 해주면 내가 찍어주겠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가 아니고 그렇게 했었어야 했어. 근데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게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였거든요. 2012년에. 근데 집행부가 이 위탁을 하려고 한 게 8월이었어요. 이 8월에 또 회기도 없어. 보통 8월에 회기가 없어요. 지방의회가. 구미시의회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뭐 뻔히 보이는 수작 아니에요.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 몇 명이 반발을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 의회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멈추든지 해야지 그래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건 나가버렸어요. 시범으로. 더 기분 나쁘게 거기가 제 지역구였습니다. 시범 실시 지역이. 제 지역구만 재활용 폐기물하고 대형 폐기물 사기업체가 수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임금도 엄청 짜고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그 임금 짠데 밤에 또 실어야 되고 아침 새벽에 실어야 되고 하는데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인건비를 그렇게 아껴버렸는데 이게 노동집약적인 일이거든요. 인건비를 아끼는데 뭐 직영보다 서비스가 나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쟁 체제도 아니에요. 이건 지난 에피소드 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안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아까 이제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이 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제가 조례에다가 민간 위탁 하듯이 그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넣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안 된다. 제가 얘기했던 직영화 조항도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우겼어요. 내 다 알고 있는데 사례가 있는 거를. 이 사람들도 결국에 법제처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쪽에 해석을 의뢰를 하니까 다 가능하다고 나와요.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쪽도 난리가 났었죠. 청소행정 과장 책상 위에 온갖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었다고. 이게 지난해 필수도 때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례 개정 추진하고 또 환경미화원 노조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납니다. 거의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또 저희 지역구에도 환경미화원 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환경미화원 노조 사무국장 위원장하고 넷이서 봤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분위기 풀리고 한 잔 더 하려고 2차 가고 할 때는 좀 그래도 나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얼굴이 진짜 다들 얼굴이 환경미화원들은 그들대로 습격을 당한 것이고 저는 저대로 습격 당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일을 당한 것이고 오죽했겠습니까? 결국에 제가 이 투쟁을 하게 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되는데 제가 한번 환경미화원 분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건배사 하라길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의 이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다. 근데 가끔은 그 생각도 한다. 차라리 내가 그걸 미리 막아내가지고 여러분과의 인연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그랬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어떻게 됐냐면 업체 쪽에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업체 쪽에서. 우리는 이거 사업하려고 차 다 사놓고 했는데 뭐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입니다. 거의 모든 업체가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계약 갱신하고 재계약해서 사업을 이어가지만 이 사업은 1년 단위예요. 그럼 자기가 손해를 감수해야지. 근데 제가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 저 차 다 사들이라고 그냥. 차 다 사들이라. 이거 시장이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업체는 업체대로 로비하는 거예요. 의원들 찾아와서 저 죽습니다. 이거 빚내가지고 차 샀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시켜주자라고 돼서 부칙으로 직영화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내용에 이 조례는 1년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탁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뒤에 회수한다는 구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의의는 더 이상 위탁이 나가는 건 막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는 건 막아냈다. 근데 정말 찝찝한 거는 왜 내 지역구만 우리 동네만 사기업체가 하냐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때 같이 투쟁했던 분이 이번에 구미시의원 선거에 나가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분이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의원 되셨으면 또 제가 여러 가지 도와드릴 일도 있었을 텐데 명예보좌관 이런 것처럼 네, 안타깝게도 그분이 낙선을 하셨고 하여튼 근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조례가 왜냐하면 1년 뒤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시행될 수 있을 거냐, 회수할 수 있을 거냐. 역시나 1년 지나서 또 터집니다. 집행부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걸 올린 거예요. 개정안을. 그래서 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집행부하고 제하고 이제 계속 청소행정과랑 싸우게 되는 게 조례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환경미화원들하고 다 얘기가 잘 됐다는 식으로 거짓말 치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담당 국장이 제 친구 아버지인데 동창 아버지인데 반말로 고성 지르고 제가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매사에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담당 계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술자리에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전화 자체는 불쾌하게 받진 않았지만 사실 시장 책임이지. 시장이 잘못한 거지. 시장이 잘못해서 밑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지경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 그 새끼 친구가 사업 따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새끼가 주도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뭐냐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미시하고 노사 협약 맺을 때 환경미화원 수 줄인다고 협약을 맺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그게 소문이니까 저한테 확인이 되겠냐고 문의를 해와서 제가
자료 내라 해가지고 노사 협약서 그거 제출을 받았더니 자기네들 TO 늘리려고 환경미화원 TO 줄이려고 하는 수작부린 거예요. 이게 정규직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게 귀족노조지 씨발.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지가 무슨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듯이 공노총 소속인데 공노총도 그런 인간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예? 공무원 노조가 그 전공노는 민주노총이고 공노총은 다른 조직이에요. 이게 뭐 독립노조로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노총이랑 통합을 했나 뭐 하여튼 간에 아니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정규직 공무원 노조는 비정규직하고 연대투쟁해야지 자기들 권리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일반 조합원 또 아니고 간부식이나 되는 인간들이 아니 걔네들이 오히려 청소행정과 개장직 공모해가지고 글로 사람 보내가지고 이거 밀어붙이고 외주와 비정규직화 밀어붙이고 이러고 자빠졌다니까요. 그 노동의 탈을 쓰고 있지만 반노동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들 얘기는 좀 이따가 또 이어질 겁니다. 이게 제가 난리치고 막 욕은 안 했죠. 근데 반말로 고성 지르고 뭐 하는 거야? 이 고성 지르고 이제 다른 의원들이 뜯어 말리고 끌려 나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지나서 그때 또 조례 폐지하려고 할 때 집행부에서 폐지하려고 할 때는 이제 본격 투쟁인 거죠. 뭐 이제 환경미화원들 또 파업 빼고는 다 한다. 이 기조로 또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또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럼 연장이 됐느냐 나중에 제가 의원 그만두고 나서 그 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추가로 나가는 건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싸움을 하면서 기존에 위탁이 나가 있었던 분야에서 인건비 갈취되던 부분은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드렸죠. 비정규직 쪽 그 환경미화원들 그 정식 그 시 소속 말고 사기업체 소속 그분들의 월급이 한 50만 원, 두 해 다 합쳐가지고 올라간 거 인상분을 합치면 50만 원 정도 월급이 올라갔어요. 그런 성과를 또 거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불산 사태입니다. 김수민의 호가 있다면 제가 의원 활동할 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단수 아니면 불산입니다. 단수 때문에도 유명해졌고 불산 때문에도 유명해졌다. 전국 지방의원이 지금 한 3, 4천 명 정도 될 텐데 지방의원 중에 9시 뉴스에 KBS, MBC 9시 뉴스에 가장 첫 뉴스, 탑 뉴스에 나간 사람은 제가 알기론 저밖에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론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구 MBC, 대구 KBS가 아니라 중앙에 9시 뉴스 시작하자마자 첫 꼭지에 구미 불산 사태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는데 구미 불산 사태는 2012년 9월 하순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브글로벌이었나요? 내가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한다. 구미 사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공정을 하던 노동자들 다 숨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람을 타고 쫙 퍼지는데 바로 옆에 농촌 마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쫙 퍼지면서 논에 보면은 다 쫙 떠요. 누렇게 떠요. 이거 가지고 누런 거 말고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길가에 나뭇잎들 싹 색깔 갑니다. 소가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립니다. 그걸 목격한 동네 이장이 이분의 주도해서 대피합니다. 잘 하셨죠. 굉장히 잘 하셨죠. 근데 구미시가 어줍지 않게 무슨 뭘 측정을 했다면서 유해 기준치 미만이다 뭐 이래가지고 구미시 쪽으로 이게 환경청이 이 측정을 주도하는 거죠. 아니 그 기준치라는 게 사실 기준치라는 게 되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지금 그 나무가 갑자기 다 말라 죽고 이런 멜론이 말라 죽고 벼가 말라 죽고 심지어 동물들도 그 중상을 입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동물들 결국에 살처분 됐어요. 나중에 내가 이거 살처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계속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도축하려고 키우잖아요. 예, 너 병 들었으니 버리지 않을게 해서 이렇게 키우기 어렵잖아요. 다 살처분 됐어요. 이 동물권 문제에서도 심각한 건데 여하튼 그 상황에서 바로 마을에 대피 실은 게 맞냐고 며칠 더 기다려보면 되지. 그 대피 시설이 있어요.
예, 거기가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니까 여기 계실래요? 아니면 불안해도 동네로 돌아가실래요? 하면 그냥 여기 대피 시설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니 그냥 간 거예요. 또 안전하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안하죠.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규탄 성명을 내면서 이 문제로 이제 가장 먼저 성명이 나온 게 구미 녹색당이었어요. 그래서 긴급 재난 구역 선포를 하고 다시 대피시키라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긴급 재난 구역 선포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회 안에서 제가 무슨 발언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제가 엄청나게 현장을 들락날락하면서 조사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 또 마을이지만 사공단 부근에 인근에 있는 공장들에서 조업을 계속한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작업 중지권을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예요. 그냥 대피해도 돼요, 노동자가. 대피해도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뭐라고 징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바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청을 할 수 있죠. 요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받아들여도 대피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계속 일해라. 심지어 제가 받은 제보 중에서는 방독면 씌우고 일을 시켰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 예? 환경과 노동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자기 대피 결정을 비록 그게 설령 최종적 결과적으로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그때 섣불리 대피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경솔한 결정이었다. 이거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구심이 나왔던 것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구미에 방문을 할 때 남유진 시장이 잘 보이려고 내가 조치를 쫙 해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들을 마을로 대피시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무책임한 거였지만 근데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그 피살 공무원 관련 발표 났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면은 그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는 의구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난 그 세월호 때도 남유진 시장 생각났어요. 가만히 있어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동네에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남유진 구미시장은 평생에 남을 오점을 그때 마련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불산 사태는 불산 사태고 이 불산 사태의 이제 영향으로 화학 물질을 등록, 평가하고 관리하는 화평법, 화관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계에서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구미 불산 사태의 교훈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환경 파괴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뭐 다 장땡인 줄 아나 봐요.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보면 꼭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안 했더. 돈을 위한 규제 완화,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 매사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화관법, 화평법 건드리는 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산 사태 당사자로서. 그리고 뭐 사실 이건 법에 관한 거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찾아보다가 일상 속의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점검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정활동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해였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밝혀낸 게 구미시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농약 있죠. 그리고 방역약품, 모기 잠다고 막 약 칠 때 있잖아요. 약품들의 그 성분, 제품 이런 것들을 다 목록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지지자분한테 농약 책을 두꺼운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사실 농약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저하고 같은 활동을 이미 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선배 의원님들이죠.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런 약도 쓰냐. 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용이 금지됐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성 물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금지됐거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한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아는 사람들한테 그 농민들한테 이거 농약 절대 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약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꿀벌을 폐사의 원인을 불러일으키는 최근에 꿀벌들이 단체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탓도 있겠지만 농약 이거 결정적일 겁니다. 그런 농약을 생태공원에다가 그런 농약 치면 그게 생태공원입니까? 이름은 생태공원인데 그리고 자 방역약품도 뒤져보니까 뭐 이렇게 독해. 그리고 연막 소독을 왜 하는 거예요? 모기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고. 연막 소독은 그 시각적으로도 해롭죠. 이거 쫙 치면 가리잖아요. 사고 난다고. 이거 왜 하겠어요? 전시행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연막 소독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애세요. 그리고 약품을 써도 농약이든 방역이든 간에 약품을 써도 친환경적인 걸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어도 저독성을 쓰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약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모기 잡을 때. 병충해 예방할 때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전기 방충망 같은 거 유인해가지고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띠 같은 거죠. 띠를 쫙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쪽으로 이제 막 모여든다. 아니면 쫓아버린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써서 그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낮춰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고 정이 써야 된다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걸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나중에도 제 활동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배워가지고 결국에 누가 그래요? 업체에서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김수민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기업들이 더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문제가 덜한 약을 개발하려면 이렇게 쳐줘야 개발합니다. 인조잔디 문제 보세요. 사실 제가 이거 의원 할 때는 많이 못했는데 의원 그만두고 제가 이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사업을 벌려가지고 JTBC하고도 협업을 해서 JTBC에서 그때 터트리고 그랬었어요. 손석희 앵커가 새 꼭지 연달아서 브리핑 빡 때리고 이제 할 때 2015년이었는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아지니까 그래도 원래 목표는 사실 저는 학교에는 특히 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를 아예 설치를 하면 안 된다. 교육적 문화적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인조잔디 운동장에 인조잔디로 덮어버리면 그건 축구만을 위한 공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문제는 너무 많죠. 그게 열섬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시설이고요. 여름에 들어가 보라고 5분 10분이면 열상 입어요. 그리고 이제 유해 물질들 납, 아연 오만 것들 이름도 까먹었다. 막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 점 고려했을 때 이제 걷어내는 게 좋다고 저는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터뜨렸더니 새 걸로 갈더라고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발암 물질 많이 나오고 이것보다는 새 걸로 가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어쨌든 새 걸로 갈 때도 이제 인조잔디 업체들도 이거 발암 물질이나 이런 거는 최소한대로 나오게 만든다.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놔둔다고 되냐고. 그렇게 기술 개발하고 투자하려면은 조져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안전에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가지고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여담인데 그거 발암 물질이나 물질 이런 거 적게 나와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열상이라든지 또 열섬 현상. 교육 문화적인 침해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천연잔디도 곤란하다. 초등학교는 그거 깔면 다른 공간으로 금 끄고 이렇게 쓰는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하튼간에 그런 게 있듯이 공원 농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꾸 본인들이 더 좋은 농약을 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농약 업체들도.
계속 그쪽 회사 제품 팔아주려고 독한 농약 공원에 칠까요? 근데 내가 요 과정을 거치면서 야, 자본이랑 싸운다는 거에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오히려 노동자 투쟁 때는 사실 노동자 투쟁 때는 회사가 살아야 됩니다. 예, 노동자 투쟁하는데 회사 망하게 하려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월급 올려달라 했을 때도 월급 올렸다고 회사 망할 것 같으면 안 하겠죠. 자칫 그걸 잘 모르고 했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고. 근데 보통 노동자 운동은 오히려 노동자 운동의 한계도 거기에 있어요. 자기 이익에 단기 이익에 걸린다 싶으면 오히려 주저합니다. 근데 노동자 운동해가지고 회사 망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진짜 여기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해롭다. 이게 더 훨씬 그 기업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위협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환경적인 생태적인 문제 제기하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망하기 싫으면 기술 개발해서 물건의 경쟁력을 올리세요. 그런 결국에 이제 불산 사태의 교훈을 제가 유해물질,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시켜 나갔고, 제가 공원 농약 문제 터뜨렸을 때 매일신문,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부수가 많은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묻더니 사설로 쓰더라고.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이 문제를 밝혀냈다. 더 이상 이런 농약이 쓰여서는 안 된다. 약품이 쓰여서는 안 된다. 라고 사설로 나왔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터뜨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들, 사기업체 소속인 사람들, 인건비 갈취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행정사무감사 때 터뜨리는 겁니다. 요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게 뭐냐면 요건 제도화의 과정은 아니에요. 문제점을 짚어내는 과정인데 제도화를 할 때는 의원 다수가 동의를 해서 안건이 통과돼야 되죠. 근데 소수가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소수파가 돼버리면. 근데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한 명이 그냥 터뜨려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제도화 되는지 안 되는지 떠나서 터뜨려버리면 그게 조서에 실리고 행정부로 집행부로 전달이 됩니다.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의원 한 명이 그냥 딱 할 수 있는 몫이 크다라고 하는 거. 물론 집행부가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만. 근데 공원 농약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없앴어요. 집행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공원 녹지과에서 저한테 섭섭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왜 섭섭함이냐. 뭐 화도 아니고 반론도 아니고 공원 녹지과랑 저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쪽에서 뭐 사업하면 제가 잘 하도록 해주고 나도 또 우리 동네 공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공원 예산 챙긴다고 또 서로 협조도 많이 했었고, 예, 심지어는 제가 구미시가 공원을 이제 수년 동안 많이 지었어요. 실제로 많이 지어가지고 2014년도에는 신규 공원 예산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요거를 본 예산이 아니라 2013년 말에 하는 추가 경정 예산, 마지막 추경 예산 때 보통 그때는 쓰고 남은 돈들 정리하는 예산, 그러니까 감추경이라고 해요. 아니면 예산을 스스로 절감을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로 대부분이 감액입니다. 감액. 액수가 깎이는 걸로. 근데 거기에 제가 저희 지역구 공원 예산 한 개를 끼워 넣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형식적으로는 그해 연말 추경으로 잡힌 거지만 연말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월 사업이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공원은 그 다음 연도 본 예산에 예산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끼워 넣기 진짜 끼워 넣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나쁘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2014년에 분명히 구미시에 신규 예산에 공원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2013년 말에 제가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14년도에 구미시가 지은 공원이 아마 그 공원 하나일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의원들도 잘 몰라요. 소수의 의원들이 이 사연을 한 소수의 의원들이 김수민은 은근히 지역구 예산 잘 챙겨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또 우픈 것은 그 공원이 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개장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개장식 할 때 초청 또 못 받았습니다. 전직 의원이 돼버린 건데. 근데 그 공원
주로 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주 쓰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한 줄 아십니다. 그분들 있는 데서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공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원 녹지구하고 막 통화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김수민 의원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임기 끝나고 나서 동네에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임기가 끝나니까 뭐 제가 초청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 의원을 오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사건은 한국노총 구미지부와의 이거 뭐라 표현하나? 죽자사자 싸움?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구미시에게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예산 편성 지침 위반입니다. 뭐냐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 집단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민간 위탁이든 민간 보조든 뭐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갔어요.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선거 때마다 특히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하는 건 자기들 마음입니다. 내가 뭐라 할 일이 아닌데 예산 편성 지침 위반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종교단체, 뭐 구미시에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예산 지원, 그 사찰에 뭐 하는 거 지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다 위반입니다. 종교의 교리 전파를 위한 활동에 쓰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교리 전파냐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트리를 왜 해주냐고. 그러니까 구미시가 트리를 만들면 모르겠어요. 그냥 구미시가 자기가 트리 만들어서 자기가 하면 모르겠어. 근데 그거 종교단체에 또 왜 해줘? 그것도 가톨릭이랑 개신교 양쪽에다가. 하여튼 그런 것들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민간에 보조하는 것 중에 제가 크게 투쟁이 일어난 것이 한국노총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워크샵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외 놀러 가고 국내 연수 놀러 가고 심지어 체육대회 하는 것까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얼마나 웃긴 사례가 있었냐면 1억 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노사민정 해외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2010년을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노총이 구미시에다가 1억 원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 노사민정 해외 벤치마킹 다녀오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4천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요. 10대 4조. 어디로 가느냐? 스위스 독일로 가겠다. 스위스에 ILO 국제노동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 스위스 독일에 간다 그러면 뭐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행선지를 중국 베트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4천만 원 자부담하겠다 해놓고 400만 원으로 바꿔요. 뭔데 이거? 그 더 웃긴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한국노총이 무슨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 이런 데다가 구미시가 뭘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판장에서 선물을 사는 거예요. 선물을 산 것 같아. 아니 선물을 중국 베트남에서 사든지. 근데 선물 사는 건 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에 왜 시 사업을 하냐고. 예? 그런 걸 자부담으로 해야지. 따로 자부담 더 해야지 그건. 예정된 것보다. 그걸 선물 산답시고 날짜하고 영수증 확인해 보니까 귀국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뭐 술 마셨나? 그 영수증도 이상한 거 많아요. 그쪽에 보면 무슨 김밥식이 그렇게 비싸며 회가 그렇게 비싼지. 그러니까 그리고 놀러 가는데 왜 지원해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벤치마킹을 하는데 중국 베트남에 왜 가냐고. 중국 베트남에 노사민정 뭐가 있는데? 예? 중국에 뭐 노조가 제대로 있어요? 그 뭐 노동 탄압을 배우러 갔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충격적 제보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산 심사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거 올리지 말라고. 예. 그다 싸움이 몇 번 났었는데 그 한국노총 또 편들어주는 시의원들이 있다고. 이 유착 관계입니다. 내가 지난 편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한국노총이 이게 이상한 건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LG에서 신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구미시에서 신규 투자한 금액의 10%가량을 인센티브를 줘버립니다. 그 인센티브 어디에 쓰였는지 몰라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인센티브 주는 건 좋다. 근데 조건을 달아라. 고용이라든지 뭐 윤리적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조건을 달아서 줘라. 그리고 어디다 써야 쓰이는지 용처를 정해서 주든지 쓴 내역을 받아와야 된다고. 안 돼요. 그냥 줘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데 자꾸 한국노총이 LG 쪽이 많거든요. 구민은. LG가 주류예요. LG 노조가. 자꾸 지역사회 기부사업을 해요. 기부사업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자기네들하고 친한 의원을 불러요. 그리고 사진 같이 찍어요. 그래서 의원이 마치 기부사업 주도한 것처럼 만들어요, 판을. 의원이 왜 거기 왜 가냐고. 그리고 그 돈 어디서 났냐고.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내가 그랬어요. 하고 싶으면 기부사업 하고 싶으면 노조에서 돈 거더라고. 근데 노조 빈지도 모르겠고 그럼 회사한테 돈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결국에 나오고 만 얘기가 인센티브 받은 게 회사로 들어가면 회사에서 노조에 뿜빠이 해줘가지고 그걸 그 돈을 쓰는 거다. 뭐야 원래 구미 씨 돈이었던 거 인센티브를 줬더니 그런 식으로 쓰고. 예? 이건 완벽하게 확인 안 됐는데 오히려 한국노총 관계자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약간 헛말이었죠. 헛말. 실수로 막 뱉어버린 거죠. 그걸.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를 떠나서라도 그런 식으로 정경유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마다 한국노총 예산 방어하려고 벌떼처럼 들고 나는 거예요. 근데 씨발 예산 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놀러 갔는데 왜 예산 지원하냐고 체육대회 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깎았어요. 없앤 적도 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노총 그 친한국노총 의원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공개 자리에서 어용노조라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건 아니고 벌금 낼 거예요. 판례가 있어요. 되게 웃긴데 어용노조라 그러면 명예훼손이고 충견노조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충견노조라고 하면 그거는 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 근데 어용이라고 해버리면 사측에 사주를 받는 노조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명예훼손이고 충견노조는 사측을 잘 따른다는 의미니까 그 정도 쓰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 예산 개수 조정 때는 워낙 첨예하고 민감하니까 비공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의원한테 이 씨발 내가 씨발이라고까지는 했나? 이게 어용 노조 아니냐니까 그 의원이 어용도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개소리 어용 하고 있냐고 내가 화를 내면서 예. 사실 그 의원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예.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도 저 도와준 의원이었고 낙동강변 개발 예산 그거 삭감할 때 한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삭감 쪽이. 그 의원이 손들어줘서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몇몇 사안으로 싸운다고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의원분하고는. 근데 이게 매 심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어떨 땐 살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제가 한번 제대로 의원들이 불만이 한국노총이 모든 의원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거든. 얘네들 또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 반 정도 하고만 잘 지낸다고요. 한국노총도. 다 잘 지내면 어떻게 다 붙여줄 거야 자기들이 선거 때? 한국노총이 지지한다고 붙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구에 어떤 지역에 한국노총이 생색내고 의원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럴 때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지역구인데 중선거구니까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제 등 뒤에 숨은 거죠. 예, 다 저를 응원하면서. 근데 자기들이 싸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예산 때는 이제 주로 표결을 잘 안 합니다. 예산할 때. 이게 지방의회마다 다를 텐데 근데 예산을 표결을 하기 시작하면 자 51%를 먹는 쪽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산은 합의를 합니다. 딜치고 딜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로 어지간하면 하거든요. 제가 한국노총하고 그다음 비슷하게 경총 쪽도 놀러가고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통으로 잡고 왜냐하면 당연히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니까 5개 예산 날린다. 했는데 이제 뭐 또 친한국노총 의원이 막 바락바락 또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예결 특위에서 내 쪽의 편을 들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기회하지 그럼 소수 쪽에서. 그래서 2개만 살려달래요. 오케이 살려줬어요.
5개 중에 3개 깎고 2개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깎는다면 순서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그 순서는 좀 어그러졌어요. 조금 어그러졌는데 그래도 3대 2로 하는 조건이니까 그 2개는 어느 정도 들어줬어요. 그리고 해외에 놀러 간 거 1억짜리는 반드시 깎는다.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깎았어요. 그거 포함해서 3개 깎았어요. 근데 집행부가 그 다음 연도에 2014년 2013년이구나. 추경을 하는데 그대로 올린 거예요. 깎인 3개를. 씨발 5개 중에 2개 살려주는 조건으로 3개만 깎았는데 그 2개는 2개대로 살고 3개 또 올린 거예요. 이 좀 장난치냐고 이거. 근데 내가 예결특위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제가 엄청 열받아가지고 이제 한국노총을 까기 시작했죠. 대놓고. 그랬더니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김수민 항의 방문을 온다는 겁니다. 의회에. 근데 내가 더 열받은 거는 그 항의 방문 오는 날이 예결특위 시작하는 날인데 나는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라서 거기 안 가요. 그리고 의원들이 어디 복지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쪽으로 대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의회 항의 방문 온다고? 의회 항의 방문을 와요? 장난해 지금? 내가 없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모 의원하고 한국노총이 논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항의 방문을 하는데 김수민은 안 만나는 걸로. 김수민 안 나오는 날로 하는 걸로. 걔 오전에 오지, 오전에다가. 내가 또 중간에 들이닥칠까 봐. 근데 내가 한국노총 구미지부 사무국장인가 뭐라는 인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 지역구 사무실로 오든지 아니면 오후에 의회 사무실에서 다시 오든지 오라고. 내가 없을 때 피해가지고 오지 말고.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내 맨놈 붙여서 와라 그랬어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의회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히 가는 길입니다. 뭐 뭐야 이거 믿어야 돼? 그 새끼 나중에 감옥 갔어요. 노조비 횡령으로. 내가 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난리를 치는데 예결특위에 친한국노총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있었구나. 한국노총이 방문을 하기 전날 밤에 제가 술 먹으러 가는 길에, 술 먹고 쓴 게 아니에요. 술 먹으러 가는 길에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페북에 올립니다. 제가 의원할 때도 욕했던 사람이에요. 예?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올려요. 안 그래도 항의 방문 올레들인데 억으로 더 끈 거지. 그래가지고 뭐 김수민은 반노동 시의원이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지부장이라는 인간은 그 의회 의장 항의 방문에서 뭐 삿대질하고 자빠져 있고. 예? 이거 전세 역전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공직자인데 쌍욕을 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지역 언론에서도 주로 가만히 있었어요. 한 군데만 딱 보도했어. 그래서 근데 2군데 보도했나? 근데 보도를 하는데 김수민 의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국노총도 저런 식으로 하면 되냐 양비론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노총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지역사회에. 어떤 식당 사장님은 김수민 의원 너무 잘한다면서 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하니까 아니 가끔 우리 식당에도 와서 밥 먹는데 밥 먹는 꼬라지부터 짜증난다고. 참고로 지금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한국노총 안에 저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노조 그것도 몇몇 더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 안에도 소수파들이 있거든. 30% 정도가.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엄청 세게 붙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또 한바탕 욕을 해대니까 한국노총이 의회 폐기하는 날, 폐회하는 날에 항의 방문이 아니라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 앞에서 김수민 규탄 집회를. 반노동 시의원 김수민 규탄 집회를. 아니 씨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그거
한국노총 소속인데도 내가 더 열심히 했고 시립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 권리보호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최초의 비정규직 권리보호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나보고 반노동 시연이라고? 니네는 뭐 했는데 한국노총은.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글로 쓰고 했었습니다. 나도 덤벼라 씨발. 그래서 제가 한국노총 쳐들어온다길래 사이비 노조 해체하라라고 피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 와라. 오면 이게 구조가 그쪽에서 시위를 하면 계단 밑에서 시위를 해야 되거든요. 나 계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야, 이 사이비 노조 새끼들 해체하라고. 야, 내가 진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죠. 의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아침 대바람에 거기 그쪽 사무실 가가지고 집회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의장님 지금 뭐 하시냐고. 돌아오시라고. 뭐 하냐고. 사이비 노조 해체하라. 자, 내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아느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집행부에 한국노총 예산 지원 자료 다 내놔라. 다 내놔라. 사실은 그 자료에 뭐가 있다고 장담 못해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한들 자료를 조작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조작한 거는 뭐 물품 구입했는데 뭐 가라로 썼다. 이거는 진짜 뭐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내놔봐라 씨발. 예, 일단 내놔보라고. 근데 그때부터 사태가 역전됩니다. 담당 국장이 저한테 와서 자료 안 받으시면 안 되겠냐. 한국노총한테 사과받고 자료 안 받으시면 안 되겠냐고. 한국노총 쪽에서 예산을 안 쓰겠답니다. 그냥 반납하겠답니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난리가 났답니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뭔가 우리 조직이 회계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수민 의원이 자료를 다 팔던 때 우리는 좆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장 앞에서 삿대질한 사람 있잖아요. 지부장. 그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예, 그 국장이 지부장 만나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하실까 하니까 밥을 못 먹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사과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사과 받을 거 아니다. 사과 안 받을 테니까 자료 내놓으라고. 그럼 지금 자료 갖고 거래하지 말라고. 내가 졸라 열받았던 게 의장도 자료를 안 받으면 안 되냐고. 씨발. 자료를 받는 거는 의원의 기본 권리예요. 그걸로 무슨 딜을 해. 딜은 마지막에 어떤 방안을 놓고 그때 딜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받고 문제를 파헤치는데 뭔 딜을 해.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 문제를 가지고 무슨 딜을 하냐고. 근데 내가 자료를 입수했고 사실은 뭐 회계 부정 이거 못 밝혔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노총에서는 우리 예산을 쓰지 않겠다. 예, 그래서 김수민 의원은 통과된 예산도 못 쓰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예산을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전설이 남고, 나중에 환경미화원들 투쟁할 때 한국노총에서 와요. 자기네들 소속 노조인데 집회하는데 안 올 수 있나. 그때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이 저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 저희가 구태에 절어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새겨 듣고 쇄신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씨발 공개적으로 해야지. 규탄 성명은 공개적으로 내고 항의 방문까지 해놓고는 사과를 개인적으로 하고 지랄이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한국노총 쪽에서 그래도 김수민 의원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제가 의원 그만두고도 구미 참여연대 문제 제기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노총 쪽에서 저한테 사람을 그러니까 한국노총 중에 저한테 원래 친했던 사람을 보내서 그 구미 참여연대하고 중재를 좀 서주면 안 되겠냐 이런 연락이 옵니다. 이거 최종적인 백기죠. 우리가 잘못했으니 김수민 전 의원께서, 현 의원도 아니야, 전 의원께서 중재를 서달라고. 내가 한국노총 관계자 만나서 자, 이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한국노총 예산 중에 노동 상담 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원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나마 그건 좋은 사업이잖아. 예.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 체육대회하고 놀러 가는 거 다 깎아라. 자진해서 깎아라. 1순위부터 10순위 정도로 매겨서 제가 5순위 위가 뭐고 5순위 밑이 뭔지 이걸 가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요 안으로
중재를 하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내가 구미 참여연대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아무 말도 없더라고. 예, 뭐 알아서 하셨겠지. 그리고 한국노총 구미 지부가 성향이 좀 변했어요. 과거에 완전 수구적인 노조. 그러니까 한국노총 또 여러 부류가 있는데 한국노총 중에 제일 수구적인 데가 한국노총 구미 지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성향이 꽤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구미 시장 선거 때 2018년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 선언하죠. 비정규직 정책이나 이런 게 제일 괜찮다고. 예. 사실 그 지지 선언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예산 못 받는 건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기긴 이겼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네, 예산을 토해내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한국노총 말고 경총 예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낙선했을 때 경총 관계자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미 지역에서 저를 가장 싫어했던 쪽은 박정희 기념사업 뭐 친박 그쪽보다 저를 더 싫어했던 쪽이 상공회의소하고 경총 쪽이었어요. 뭐 빨갱이다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살았죠. 근데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출신인 인간이 구미시장 출마를 했거든요. 지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 남유진 구미시장을 욕하고 싶었던 거죠. 지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기자를 사가지고 나하고 인터뷰하는 척 해가지고 나한테 멘트를 따낸 다음에 구미의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이상한 기사를 냅니다. 근데 기자한테 뭐 당신 기자 뭐냐고 기자 맞냐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 전화 안 받고. 그 선거 기간에는 나한테 넙죽넙죽 잘하더라고. 그 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그 보니까 업체가 서울에도 있더만 내가 동네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에 있더라고, 업체가. 확 불어버릴까 보다, 그냥. 진짜 쪼다 새끼들 많이 봤어요. 내가 구미의 자본가들은. 내가 자본가라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자본가가 오히려 딱 이렇게 대찬 맛이 있어야지 말이야. 쪼다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옛날에는 좀 그래도 대찬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시대 자체가 짜잘해지고 있어. 이거 1시간 다 돼가는데 2개나 남았어요. 9번째 예술학 페스티벌입니다. 예술학 페스티벌은 구미에 아마추어 밴드들, 직장인 밴드, 뭐 스쿨 밴드 등등등 나와서 일주일 정도 기간 잡고 쫙 밤에 공연하는 행사예요. 여름밤에. 근데 이것은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페스티벌을 접으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내부 고발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담당 부서의 모 작자는 구미시장의 백을 등에 업고 굉장한 전횡을 부리던 인사였습니다. 상급자보다 더. 네. 그래서 누가 제보했는지 내가 밝힐 수 없지. 하지만 아직도 밝힐 수 없죠. 근데 내부 고발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스티벌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살리려고 그 밴드들도 낌새를 친 거예요. 소문도 나 있고. 그래서 예술학 페스티벌 재개 청원 서명을 벌입니다. 보통 청원을 뭐 주민들이 받아서 의원을 통해 소개를 받아서 의원 소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원이 소개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냥 집행부에 줘도 돼요. 근데 의원 소개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달하면 의회가 이 청원에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실려요. 근데 저는 소개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청원 서명 용지를 만들고 청원 안을 짜고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청원을 여러 건 했었거든요. 뭐 화물 공영 주차장, 이 대표적인 거예요. 화물연대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골목길에 화물 트럭 주차돼서 주민들도 불안하시지 않냐. 우리도 그거를 면케해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주차장을 만들자. 화물차 모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로도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새 뭐 파업도 하고 했었는데 좀 이런 게 안정되면 화물연대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업들 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화물연대가 이건 투쟁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물연대 노동자들하고 저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이제 학교 교사분인데 뭐 자기도 관심 있어서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올려놔요. 서명 용지를. 다운받아서 누구나 서명하실 수 있게. 그럼 내가 전달받아서 의회에 내가 소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화물주차장은 청원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추진도 됐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한 2020년경 전후로 유야무야 됩니다. 뭐 부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저도 이제 그때는 구미에 없으니까 다 못 챙겼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청원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원 서명은 쉬워요. 이름, 주소, 서명 이러면 됩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안 적어도 되고요. 나이 기준 없어요. 주민 발의 조례는 나이 기준이 있는데 청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기 좋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도 아동 청소년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서울에서 뭐 주민 발의 작업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주민 발의는 어차피 주민 발의로 해도 의회에서 다 심사해가지고 안 뜯어 고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데 청원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 청원으로 가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니까. 나이 제한이 없어요, 청원은. 근데 내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더니 어떤 청소년 인권운동가라는 사람이 주민 발의 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 구미시의원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뭐 씨발 진짜 이런 이런 인간들은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난 주민 발의한 것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말로 일종의 주민 발의라는 타이틀을 노린 전시 운동이었다는 거. 전시행정 비슷한 거.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는 고백 아닙니까? 그 예술학 페스티벌 때 내가 그걸 확인했어요. 청소년 서명의 강력함을. 특히 스쿨밴드들이 있잖아요. 야, 학교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스쿨밴드들이. 학교에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금방 받아요. 이틀 만에 1,000몇백 명 거치는 거예요. 야, 할만 나더라 그때. 예. 그리고 내가 원래 락 음악 좋아하잖아요. 나도 이제 뭐 아주 옛날 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연주도 해보고 저는 연주보단 노래를 했는데 야, 내가 시의원 하다가 결국에 락 밴드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구나. 이게 시의원 하면 되게 좋은 게 국회의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국회는 상임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분야가 나뉘어져 있잖아. 근데 지방의원은 여러 분야를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지방의원 하면서 안 다뤄본 분야가 어업이나 어업도 다뤄봤다. 왜냐하면 낙동강변에 물고기 떼죽음이 됐는데 구미시에 어부가 한 7분인가 계셨거든요. 어업도 다뤄본 거지 그러면 결국에. 구미에 바다도 없는데 어업을 다뤘어. 그러니까 수산업 빼고 그러니까 해양 관련한 거 빼고 어지간한 일들 다 해본 것 같아요. 예, 복지 기본이죠. 문화예술까지 또 산업도 있고 기업인 또 만나고 농민 또 만나고 뭐 안 만나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을 재개하는 그 청원을 제가 의회에 소개하고 페스티벌은 재개가 됩니다. 이 청원 운동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파출소 신설 청원 운동도 했었거든요. 이거 시작할 때 주민들 몇몇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의원이나 돼가지고 지가 하면 되지 왜 서명을 하냐. 파출소는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아니기 때문에 파출소는 국가사무입니다. 시의원이 어떻게 못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짓거리는 인간들이 그 국회의원 지지자들이었어요. 야 니네 국회의원한테 얘기해라 그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옆 동네인데 자율방범대 관계자가 택도 없다 하던데요. 씨발 새끼가 말버릇 봐라. 근데 됐어요 결국에 파출소 신설이. 제가 이제 파출소 신설하면서 처음에 이제 저도 공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사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조금 흐트러질 만한 타이밍에 한 그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간담회하고 그다음 저는 그다음에 동네 파출소 관계자들하고 경찰 직원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래서 사실은 구미 경찰서 쪽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파출소 세워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지금도 가면 있어. 에? 몇몇 사업들은 제가 의원 그만두고 없어진 것들, 뭐 비정규직 권리조례도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사문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방송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였지 그거? 독립영화제. 그것도 나 임기 뒤에 없어지고. 근데 파출소는 없앨 수 없잖아. 그래서 막 그때 서명 받고 자율방범대 대장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우리 동네 대장님이. 그래서 그때 겨울이라 가지고 밖에서 서명도 별로 잘 못 받았어요. 밖에서 받으면 금방 많이 받지.
근데 겨울이라 가지고 별로 받지도 못했는데 근데 서명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경찰 내부에서 저 봐라 지금 주민들이 서명운동 하고 있다. 시의원까지 나섰다 하면서 그 윗선에다가 건의를 강력하게 한 것이 먹힌 거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민원은 경찰 내부에서도 과거부터 있었대요. 이 동네는 치안 수요 많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파출소를. 근데 그걸 잘 안 듣고 있는데 서명운동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세워졌어요. 시의원의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같이 해낸 것이죠. 자, 10번째는 이것도 시의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은 일이었는데 굳이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저의 모든 좌절감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제 지역구의 신동이라는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오셨어요. 저만 찾아온 게 아니라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을 다 같이 만나러 찾아온 건데 야 진짜 내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게 터지니까 고압 송전탑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한전에서 365kV 밀양 아시죠? 밀양이 765인데 여기는 345 청도도 345였죠. 기나긴 마음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한전에서 바로 닥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뭐 몸싸움으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볼 수 있는 일 다 해보려고 일단 그 송전탑에 대해서 연구부터 했어요. 했더니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짓거리는 놈들이 있는데 맞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송전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송전선로 때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치면 성면이 발암물질로 지정되는데도 100년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유해하다라고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유해하지 않다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송전탑 주변에 살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별 멀쩡하게 살고 있었다 이러면 몰라. 암 발병률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어 보면 아는 게 소가 임신을 못해요. 소가 임신을 못합니다. 자, 왜 그 지역만 그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송전탑 지역 주변에 사는 분이 한탄하시면서 한 얘기가 소도 임신 못하는데 우리 손자 임신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도 명절 안 온다고. 그걸 뭐 과장된 공포다 이따위로 짓거릴 여력이 있으면 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멍청한 새끼들이 그건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과학주의적인 거지. 과학을 미신으로 만드는 거지. 근데 그 연구 결과는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 전자파 측정해서 기준치도 만드는 거고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라고 또한 과학기술이 그럼 지절로 굴러가냐? 그래서 이제 송전탑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고 점점 전운이 고조되는 게 밀양과 청도죠. 그때 그 동네 소식이 나오는 순간 우리 동네도 들어온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마을잔치 때 뭐 자주 그 동네는 제가 갔어요. 선거운동 때도 자주 챙겼던 동네예요. 신동은. 농촌 동네인데 제 지역구는 참고로 공단 지역이지만 그 끄트머리에 있는 농촌 작은 마을인데 주로 제가 가면 이제 뭐 마을회관 가면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청년회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 결연한 투쟁 의사를 밝히시더라고요. 한전에서 쳐들어오면 입구에 차 불태워가지고 주저앉혀놓고 컨테이너 설치해가지고 그 송전탑 부재에다 컨테이너 박아버리겠다고. 좋다. 뭐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막 남쪽으로 튀어 이런 데 보면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죠. 거기 보면 막 함정판 놓잖아. 포크레인 빠뜨리려고.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 이 투쟁하다 잡혀간다 씨발.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가겠다.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랬어서 이제 결국에 계속 전운이 고조되니까 밀양을 같이 갔어요. 주민 몇 분들이랑. 네트워크 가입하려고. 근데 좀 이상한 낌새가 나타나는 게 네트워크 가입한 다음 날에 저한테 빼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일찍 자리를 떴어요. 뭐 밀양, 청도 이쪽에 다 모였는데 전국적으로. 밀양의 그 공사가 되려고 하는 현장 또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방문을 했었나?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일정 다 소환 안 하고 먼저 구미로 가시더라고요. 좀 약간 눈치가 이상했는데 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네트워크 가입하면 동네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없고 네트워크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네트워크랑 입장이 틀어지면 그때 나오면 된다고 해서 예, 제가 사실 이게 제가 묵살한 거에 가깝긴 합니다. 예, 제가 묵살한 거에 가깝긴 한데 언제부턴가 이게 제가 실수한 거는 마을 주민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표자 한 서너 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사고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머니 한 명도 없어요. 할아버지들밖에 없습니다. 요런 마을이 특징이 있죠. 잘 넘어갑니다. 할머니들이 다 싸웁니다. 보통. 실제로 이 동네도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먼저 얘기를 하겠다. 제가 뒤통수 맞았어요. 나중에 제가 임기 한 6개월 남겨놓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또 한번 파헤치려고. 그 전에 나 시정 질문도 하고 구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면서 시장은 답변하라 해서 그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어요. 근데 구미시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거 안 되면 지중화라도 해라. 지중화. 땅에 묻어야 된다. 근데 이게 비용 많이 들더만 150억 정도. 1km 구간인데 150억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지중화 절반 비용을 구미가 대라. 이 얘기를 막 하면서 내가 대장동 때 열받은 것도 그거예요. 대장동이 지중화 피해갔잖아.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대장동의 최고 문제가 그 송전탑 문제였어요. 송전탑 어떻게, 우리 동네는 농촌이라서 사람들이 만만해 보였다 치자. 대장동은 대도시 지역인데 거기를 어떻게 지중화를 피해갈 생각을 했대. 대단한 거예요, 성남시도. 그것도 환경청에서 하라고 하는데, 지중화 하라고 하는데 피해간 거예요. 화천대유 이익이 얼만데, 그거 지중화 공사 비용 아끼려고. 야. 근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제가 이제 의원 임기 한 6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8개월이구나. 마을 주민들이 합의했다는 거야. 한전하고. 와,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날 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서. 내가 낙선했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낙선한 그 순간에 송전탑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사 내가 그때 때려치기로 했지 참. 네. 제가 그때 안 때려쳤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투쟁 그것 때문에 안 때려친 거예요. 그게 투쟁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제가 송전탑 합의됐다는 소식 듣고 그냥 사표 냈을 겁니다. 야, 이거 주민 뒤통수를 때리는 정치인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주민한테 뒤통수 맞은 정치인은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투쟁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 몸싸움은. 내가 그 동네를 한 6개월을 못 갔습니다. 못 가다가 이제 재선 도전을 하기로 하면서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마음을 가누고 그 동네에 갔어요. 야, 송전탑 처음 보고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들판에 서 있는 송전탑을 보고. 그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들이 하라방탱이들 다 때려 패야 된다는 거예요. 송전탑 합의해준 하라방탱이들. 그 할머니들은 제가 그거 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농단이 농단. 대표자라는 인간들이 농단 치는 거라고. 컨테이너 박느니 했던 분도 내가 그분은 나쁘게 보진 않아서 그분한테 내가 오늘 동네 다녀간다. 송전탑 보고 슬펐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도 너무 죄송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한심하게 생각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재선이 됐으면 그분들을 또 볼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재선이 안 되면서 예, 그분들하고 인연도 끝이 납니다. 참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뼈아픈 마음 아픈 기억이 신동 송전탑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결국에 그분들이 왜 무릎을 꿇었냐면 밀양청도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린 저렇게 못한다. 그리고 저렇게 해도 못 막는데요.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잘 하셨어요. 그래도 못 막는데 어떡해. 괜히 투쟁하다가 다치실 바에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송전선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가까이서 공급하는 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송전선로가 불가피하다면 지하화 하는데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돈 아끼려다가 사람 인생 아끼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할 때 겪었던 일을 책으로 내면 아마 2억 원은 나올 거예요. 제가 까먹어서 2권쯤 나올 건데 제가 기억이 좀 쌩쌩할 때 자료도 찾기 쉬울 때 했었으면 한 3권 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방의원인데도 어디 가가지고 지방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갔더니 방송 들어가기 전에 패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의원은 어떠고. 내가 앞에 지방의원 출신에 앉아있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예, 지금도 보면 지가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하면 양아치 취급받는 거. 그거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번 지방선거 시즌인데도 저한테 강연 요청 들어온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도 무슨 그 뭐 경기도지사 선거지 그게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요. 칼럼도 못 써.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올립니다. 세월이 제가 시의원 끝나고 8년이나 지났는데 8년이 지나고서야 팟캐스트 한 켠에 이렇게 올릴 줄은 몰랐네요. 잘들 해보세요. 뭐 척척 박사 들이시니까 다들 뭐 지방자치도 졸라 잘 알고 뭐 저한테 악플 당하는 사람들 보면 지방자치는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나 뜻이 있는 분들은 이 기회 말고도 저 말고도 이제 기회는 있겠죠. 뭐 관련 책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지방의원 전현직 지방의원이 어디서 또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마 또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통해서든 좀 여러 가지 지방 정치에 관련해서 우리 생활 정치 관련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김수민한테 한번 강연을 들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가겠습니다. 주민들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20만 원만 받겠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다 포함해서 20만 원만 받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뭐 2명에 모였어도 갑니다. 다만 2명이 20만 원 마련하려면 이제 각출로 10만 원씩 내셔야 되니까. 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제가 뉴스미장 시즌 1 때도 어디든 불러주면 간다고. 예.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나 이런 거 하러 간다고 했는데, 뭐,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잘 안 시켜주시네요. 뭐, 또 언제 이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회고록을 뭐 글로는 안 쓰지만 음성으로 회고록을 만든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미장은 이제 시즌2가 한 주 남았어요. 네, 거기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